네, 다섯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검색 혹은 탐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론을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그 탐색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짜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탐색 혹은 검색이라는 것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항목 혹은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고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거나 기본이 되는 주제입니다. 뭐 인공지능도 이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이 어, 기본이 되는 학문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놓으시면은 나중에 활용하시는 데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뭐 길찾기나 미로찾기부터 그리고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분들 뭐 핸드폰, 컴퓨터에서 문서를 검색하는 것도 하나의 탐색의 기법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지도에서 어디 어디까지 가는 길찾기를 수행을 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버스를 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걸어갔다가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내려서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탐색을 해봤죠.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탐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에 검색 키워드, 쿼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놓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결과를 받아오는 것도 이 검색 엔진 내부에서는 모두 다 탐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결과를 탐색하는 것들이 백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98년도에 두 대학원생이 조그마한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그래서 이 탐색이라는 거를 결국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지도를 이제 좀 더 우리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출발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A로 가서 F, J, K로 지나서 목적지로 가는 방법도 있고, 뭐 조금 돌아가지만 A, B, G, K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탐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발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있어야 그 사이를 여러 가지 뭐 방법을 통해서 경로를 탐색을 하겠죠. 그리고 갈 수 있는 중간 지점들, 이 동그란 알파벳들이 갈 수 있는 중간 지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연결선들, 회색 선이 지점 간 연결된 정보입니다. 즉, A랑 F 간에 이 회색 선이 있다면 A에서 F로 혹은 F에서 A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A랑 H랑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선이 없죠. 그러면 A에서 H로는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A, F, G, H 이렇게 건너서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C랑 I랑 이 지도에서는 인접해 보이지만 이 회색 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다면 C에서 I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이 각각의 길에 거리 혹은 우리가 뭐 비용이라고 부르는 숫자 값이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거리로 표현을 했는데요. A에서 F까지 가는 거리가 300m다. F에서 J까지 가는 거리가 140m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목적지까지 출발 지점에서 가는 경로가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즉, 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탐색의 기본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거 이제 너무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지도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요. 근데 아까랑 똑같죠? 네, 좀 단순화시키긴 했는데 시작 지점을 소스라고 해서 S로 표현을 하고 목적지를 뭐 싱크대에서 물이 쭉 빠지죠. 그 목적지죠. 그것을 이제 뭐 T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중간 지점들은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노드들 간에 연결된 연결 정보.
엣지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노드는 그 지점의 어떤 뭐 상태나 혹은 위치를 노드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엣지는 어디랑 어디가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연결돼 있다면 A에서 F로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탐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은 엣지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엣지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비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드 값들이 각 지점의 어떤 상태나 혹은 위치 값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방향이 없는 거,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거, 그리고 양방향성이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살표가 없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나 둘 다 같은 비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물론 당연히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향이 있는 화살표가 있는 거는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해서, 여러분들 도로에서 일방로 아시죠? 이쪽으로만 가라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고, 또 여기 화살표가 두 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 약간 오류가 있네요. 이 화살표는 없애주면 됩니다.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화살표인데, 그렇다면 요 그래프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요거는 여기서 저기로 갈 때 비용이랑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 비용이 다른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쓰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뭐 A라는 버스 정류장에서 B라는 정류장으로 걸어갈 건데, 거기 그 길이 경사가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길이 오르막길이야.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비용이 B에서 A로 오는 비용보다 더 높겠죠. 아무래도 오르막길이 내리막길보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더 많은 비용과 힘이 들 테니까. 네, 그럴 때 쓰는 그래프고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undirected 그래프, 그냥 연결성이 있는 것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또 이렇게 구조화해서 그리면은 또 트리 구조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시작 지점과 뭐 끝 지점들을 이렇게 쭉 모빌처럼 늘어뜨려서 만든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가 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 지점을 트리의 레벨이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갈 수가 있는데, 음, 이 B는 A의 자식 노드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쪽이 부모 노드. 여러분들 학교에서 족보 이런 거 많이 그려보셨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는 부모 노드, 그리고 아래는 자식 노드입니다. 그러면 C하고 이쪽에 있는 이 친구는 서로 형제 노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프 노드라는 것은 이제 요 그래프를 아까 트리라고 불렀잖아요. 트리는 한국말로 나무죠. 그래서 요 시작 지점이 나무의 뿌리고 요 끝 지점이 나무의 이파리다. 그러니까 나무를 거꾸로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 노드, 즉 나뭇잎 노드는 이 나무 그 트리의 끝에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리프 노드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탐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작위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미로에 빠졌어요. 근데 미로에서 이제 길을 찾다 보면은 매 분기점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갈래길이 있을 때 이쪽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되돌아갈지 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분기점에서 선택을 그냥 무작위로 아무런 규칙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느낌 따라 그냥 난 절로 가고 싶어.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갈래. 과거에 했던 선택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매 분기점에서 그냥 랜덤한 선택을 한다. 이제 운이 좋으면은 빨리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무작위 탐색의 단점은 대부분 운이 없는 경우 왔던 길을 또 가고 갔던 길을 또 가고 이제 경로에 사이클이 생기면은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출구를 못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막다른 길에 도달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막다른 길로 되돌아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탐색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무작위 탐색은 잘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탐색 기법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것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분기점이 도착했을 때 아직 방문한 적이 없는 곳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경우,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경우에는 백트래킹이라는 기술을 수행을 하는데요. 계속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선택을 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깊이 우선 탐색에 대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트리를 그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도는 왼쪽에 있는 것과 같은 지도고요. 여기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여기 끝점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소스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소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소스에서 갈 수 있는 곳은 A 노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노드로 전진을 하고 A 노드에서는 이제 B랑 F로 둘 중 하나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정해야 돼요. 두 개의 선택지를 둘 다 가지 않았다면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방문을 한다라고 규칙을 좀 지어 놓읍시다. 그러면 A에서 F보다 B가 알파벳이 빠르니까 B로 전진을 하고 그다음 B에서 또 선택을 두 개 할 수 있죠. C로 갈 수 있고 G로 갈 수 있지만 C가 더 알파벳이 빠르죠. 그러면 또 C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C까지 왔어요. 그럼 C에서 갈 수 있는 곳이 D하고 E가 있는데 D가 알파벳이 더 빠르죠. D로 이렇게 트리의 깊이를 쭉 늘려가면서 탐색하는 방법이어서 깊이 우선 탐색이에요. 근데 자, 이제 D까지 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백트래킹이라는 걸 수행해요. 갈 곳이 없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자. 그럼 C로 돌아와요. 이렇게 돌아와서 봤더니, 아직 안 가봤던 E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C에서 다시 E로 탐색을 수행합니다. 근데 E로 갔을 때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러면은 C로 다시 백트래킹. 그랬더니 C에서도 할 수 있는 선택을 다 했어요. D하고 E 다 가봤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또 백트래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B로 돌아오고 B에서 이제 다음 A랑 G를 선택할 수 있는데 A는 이미 우리가 왔던 길이죠.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트리를 구성하고 다음 G에서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F, K, H인데 알파벳이 가장 빠른 F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F에서 갈 수 있는 데는 J밖에 없죠. J로 넘어가고 J에서 갈 수 있는 데도 K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K에서 갈 수 있는 곳이 GI인데 G는 아까 갔던 곳이고 마찬가지로 갈 곳이 I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이 어,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그리고 뭐 끝을 내봐야죠. I까지 갔고 그다음 I에서 또 갈 수 있는 게 H밖에 없죠. 네, 이렇게 빙글빙글 지금 돌아가지고 탐색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H에서는 G도 가봤고 I도 가봤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백트래킹, K까지 거슬러 올라와서 K에서 이제 선택하지 않았던 T로 최종 탐색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리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컴퓨터가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S에서 A, A에서 B, 뭐 이렇게 쭉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경로를 탐색을 할 거고 이제 시작 지점에서 목적 지점 T를 찾았죠. 그러면 최종 경로는 이제 여기서 최단 거리를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경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경로가 이제 S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B에서 G로 갔다가 F로 갔다가 J 갔다 K 갔다 T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형태로 길찾기를 이제 완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갈 때는 저렇게 길을 찾아서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딱 경로를 봤을 때 딱 봐도 최단 거리가 아니죠. 빙글빙글 돌아가고 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피우선 탐색은 장점은 그 의사결정 방법, 즉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메모리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효율적이기는 하는데 문제는 계속 이 트리가 이렇게 깊은 곳으로 길어지면서 탐색의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장점이라고 할 거는 무조건 해를 찾을 수는 있어요. 무조건 출구는 찾습니다. 이 깊이 우선 탐색으로 했을 때. 그러나 얻어진 그 경로가 최단 경로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볼게
너비 우선 탐색입니다. 이 너비 우선 탐색은 아까 깊이 우선 탐색과 다르게 넓고 얕게 탐색하는 방법인데요. 분기점에 도착했을 때 모든 분기를 각각 확인한 뒤 다음 계층으로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본 적 없는 지점 중 하나로 진행을 하고요. 깊이 우선 탐색과 같이 백트래킹을 구현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이 정책대로 탐색을 하면서 트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S에서 시작을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A밖에 없죠. 근데 A에서 갈 수 있는 데는 B하고 F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트리에 다, 두 개 다 답니다. B하고 F. 물론 알파벳 순서대로요. 그 다음에 이제 B로 가서 B에서 갈 수 있는 데를 또 다 달아봐요. 그럼 C하고 G가 있죠. 그러면 깊이우선 탐색에서처럼 뭐 C로 가서 또 탐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같은 레벨에 있는 아직 안 가본 곳이 있을 수 있는 노드에서 또 탐색을 합니다. 그럼 B 탐색 끝냈고 F로 가서 갈 수 있는 데를 또 넣어야겠죠. 그러면 G는 B를 통해서 간다라고 내가 이미 여기에 달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고 나머지 J가 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C부터 또 보는 거예요. C로 가서 갈 수 있는데 D하고 E가 있네요. 그리고 G로 가서 갈 수 있는 곳. F는 이미 갔고 K하고 H가 있네요. 그리고 J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어, K가 있는데 이미 여기서 갔죠. 그래서 이제 J는 탐색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K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제 I하고 T가 있는데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최종 결과 T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로를 이제 그 너비우선 탐색에서 트리를 구성하는 이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결정되면 경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S에서 A로, B로, G로, K로, T로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프에 그리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최소의 분기점을 보장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알고리즘은 사실 이 각각 엣지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너비우선 탐색은 예를 들어 이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S에서 T까지 가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쳐서 가는 게 최소의 버스 정류장이다. 이거는 보장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경로가 또 있죠. A, F, J, K를 거쳐도 가도 네 번, 내정거장으로 가는 거고, A, B, G, K로 가는 것도 내정거장 가는 거고, A, F, G, K, T도 내정거장인데, 아무튼 이런 개념으로는, 어, 최단 거리를 보장을 한다. 네. 만약에 이 비용까지 고려를 해서 탐색을 하고 싶다면은 이 너비우선 탐색을 기반으로 하는 균일 비용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그거 찾아보시면은 이제 비용까지 최소가 되는 최단 거리로 가는 알고리즘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 거기까지 하지는 않을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깊이 우선 탐색과 너비 우선 탐색을 공부를 했는데요. 얘네를 이제 실제 코드로 구현을 해봐야겠죠. 파이썬 코드로. 그래서 이제 좀 더 단순한 요런 구조를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트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한번 스스로 해보시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바로 풀어 드릴 건데 알파벳을 편의상 숫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드는 이제 1, 2, 3, 4, 5, 6, 7이라고 총 7개의 노드가 있고요. 규칙을 이번에는 알파벳 순서가 아니라 숫자가 빠른 순으로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시작점은 있는데 목적 지점은 뭐 굳이 표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깊이 우선 탐색을 하면 1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알파벳 순서가 빠른 2번으로 가고 그다음에 2번에서 갈 수 있는 데가 4번과 7번이 있는데 4번이 빠르죠. 깊이 우선 탐색입니다. 근데 4번까지 갔더니 막다른 길이에요. 돌아와서 2번으로 백트래킹하고 2번에서 갈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하고 7번. 근데 또 막다른 길이죠. 1번 다 갔었죠. 그럼 백트래킹해서 다시 1번으로 돌아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고 3번에서 이제 5번과 6번의 선택이 있는데 숫자가 빠른 5번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서 6번으로 가면 기피우선 탐색이 이런 트리 구조를 그리면서 전체 1번 노드에서부터 전체 노드까지의 어떤 구조를 딱 잡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내가 5번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탐색을 딱 중단하면 되죠. 1, 3, 5 이렇게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면요. 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 재기 함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요. 재기 함수라는 거는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을 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피우선 탐색에 백트래킹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그래프를 이 판이죠. 이 지도를 이런 형태의 2차원 리스트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그래프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가지는데 사실 이 첫 번째 인덱스가 0인에는 안 쓰여요. 왜냐하면 노드가 0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비워두고 시작을 할 겁니다. 얘는 그냥 쓰이지 않는 공간인데 이제 1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 그래프의 행에 해당하는 인덱스가 꼭 이 노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0번부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채워가지고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행에 또 어떤 리스트가 있죠. 2, 3, 7이라는 게 있어요. 1번 노드에 2, 3, 7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1번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노드를 순서대로 넣은 겁니다. 2번, 3번, 7번 연결되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2번 노드 2번 노드와 연결된 건 1, 4, 7이죠. 이렇게 3번 노드 1, 5, 6입니다. 4번 노드 연결된 거 2번밖에 없죠. 이렇게 되어 있고 5번 노드는 3, 6, 6번 노드는 3, 5, 그리고 7번 노드는 1, 2가 연결되어 있어서 요 그래프를 이런 식의 자료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요거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내가 이렇게 트리를 그릴 건데 이 그린 트리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총 8개의 리스트가 있고 8개의 리스트가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0번째 리스트, 인덱스가 0인 거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화를 시켰을 때 전부 다 false로 초기화를 시켜요. 처음에는 아직 방문한 곳이 한 개도 없으니까 아무데도 다 방문한 곳이 없다. 다 false로 하고 방문할 때마다 만약에 1번 노드에 내가 방문했어. 지금 검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요거를 이제 F에서 이제 true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탐색은 이 DFS라는 우리 함수에서 탐색을 수행을 할 건데요. 어떤 논리냐면은 일단 이 함수의 입력으로 이 그래프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현재 방문하고 있는 노드의 번호 이제 1번부터 시작할 거죠. 그래서 1번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럼 이 V에는 1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방문했던 기록들을 저장하고 있는 visited라는 리스트도 넘겨주죠. 그러면 1번 방문했죠. 그러면 visited에 1번 방문했으니까 이 F를 T로 바꿔줍니다. true로.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깊이 우선 탐색의 검색 방법인데요. 음, 각 그래프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1번 노드가 어, 뭐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2번, 3번, 7번이 연결되어 있네. 확인하죠. 그런데 이걸 이제 또 반복을 해요. 2번, 3번, 7번을 내가 다 가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처음에 이제 이 i가 2로 되겠죠. 왜냐면 첫 번째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게 이 그래프가 2, 3, 7이니까. 그래서 2번 첫 번째 이제 실행을 할 거고 그랬더니 얘를 또 이제 두 번째 BGT에서 봅니다. 이게 2죠. 방문해봤어? 했는데 만약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이게 F라면 자기 자신의 호출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현재 상태의 그래프를 넣어주고 지금 방문하고 있는 i가 지금 2죠. 2를 넣어주고 이제 요거 방문했던 기록을 같이 넘겨주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스텝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봅시다. 이 다음 스텝에서는 그래프는 어차피 변할 게 없고요. 그래프는 우리가 손대지 않으니까 V가 이제 2로 바뀌고
비지티드는 지금 0번째는 안 쓴다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방문했으니까 T고, 이제 두 번째는 아직 F인 상태고 나머지 싹 F인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로 이제 오죠. 근데 이제 V가 이제 두 번째니까 두 번째를 이제 방문했다. 여기는 이제 방문했으니까 얘를 T에서 F에서 T로 바꿔줬죠? 그다음 또 그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막다른 길이 오잖아요. 더 이상 여기서 탐색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 제기 함수, 자기가 자신을 호출한 함수의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백트래킹이 이루어져요. 탐색할 데가 없으면 타고 올라와서 탐색할 곳이 있는 어, 이 번호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3번이죠. 네. 그런 식으로 기피우선 탐색이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코드 한번 직접 따라서 쳐보시고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한번 중간중간에 결과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고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너비우선 탐색입니다. 너비우선 탐색으로 요 그래프를 탐색을 하면 시작 지점은 1이고 여기는 가볼 수 있는 곳 다 노드로 단다 그랬죠. 2번이랑 3번 다 가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2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은 4번, 7번 그리고 3번에서 갈 수 있는 것은 5번, 6번 이렇게 트리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너비우선 탐색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뭐 리스트랑 방문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비지티드라는 리스트는 어차피 어, 이 지도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BFS에서는 이것을 검색할 때 Q라는 데이터를 씁니다. 네. Q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은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통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뭔가 하나 넣었어요. 1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Q라는 용기 안에는 1번이 제일 먼저 들어갔으니까 제일 끝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1번 다음으로 2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3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3번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저장된 데이터를 꺼낼 때는 먼저 들어갔던 1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1번 나오고 얘 꺼내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여기서 꺼내면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겠죠? 왜냐 두 번째 들어갔던 거니까. 그리고 또 꺼내면 3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Q라는 거는 먼저 들어간 애가 저장됐던 게 먼저 나온다.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너비우선 탐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Q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Q를 여러분들이 자료형을 뭐 파이썬으로 직접 짜면 너무 불편하니까 외부 패키지인 DQ라는 것을 임포트 시켜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 너비우선 탐색인 BFS는 이런 형태의 코드를 가지는데요. 한번 봅시다. 일단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 정보, 이 2차원 리스트 그래프 넘겨주고요. 첫 번째 방문할 비지티드, 뭐 여긴 스타트로 바꿨는데 이 스타트 지점을 1부터 시작해야겠죠. 1을 집어넣어주고 그다음에 방문했던 정보를 비지티드 함수도 같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1번 이제 방문했어요. 그러면 Q에다가 그 1을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1번에 방문했으니까 비지티드의 첫 번째 데이터도 true로 바꿔줘야겠죠. 그다음에 이 Q가 계속 쌓이고 빠지고 하면서 검색을 할 텐데 이 Q 내부가 완전히 빌 때까지 반복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으로 반복을 해주고 그러면 방문했던 V를 꺼내주고 이제 그 방문했던 거랑 인접한 애들을 또 아까처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 탐색을 할 때 Q의 데이터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는데 이 코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Q를 처음에 초기화하고 요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 1번을 탐색을 했죠. 그러면 Q의 끝에 1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곳에 1번을 이제 방문했다라고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비지티드는 하나 써놓을게요. 자, 아까 비지티드를 총 8개. 근데 0번째 건 안 쓴다 그랬죠? 이렇게.
7, 8, 8개고, 얘는 F로 초기화되어 있고, 0, 1, 2, 3, 4, 5, 6, 7, 여기까지군요. 이것도 안 써도 되겠네요. 전부 다 처음에는 아무 데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F로, false로 초기화를 시켜놨고, 이 0번은 쓰지 않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만 쓸 거고요. 그래서 Q에 이제 1번 방문할 거니까 1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코드에서, 이거 true로 바꿔줘야 되죠. 1번 방문했니? 방문했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 여기에다가 원래 F였던 것을 방문했으니까 T로 바꿔줍니다. 네, 지금, 네.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Q에 1번이랑 인접한 노드들을 다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을. 그러면 순서대로 2번, 3번, 7번. 그러니까 Q는 먼저 들어온 순서가 오른쪽이에요. 제일 빨리 나갈 거니까. 그래서 2, 3, 7번을 1번에서 갈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1번은 방문했고 그 다음에 Q에서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2번 방문하겠죠? 2번에 방문했어요. 그러면 여기 비지티드에 2번도 방문했으니까 F를 T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제 2번에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지만 갈 수 있는 곳을 또 Q에다가 넣어줍니다. 근데 4번이랑 7번을 갈 수 있죠. 근데 7번은 이미 1번에서 갈 수 있었다라는 걸로 이미 7번이 들어가 있어요. Q에.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고 4번만 그 뒤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방문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3번 방문했으니까 방문했던 곳 3번 F에서 T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또 3번에서 갈 수 있는 곳이 1번, 5번, 6번인데 1번은 이미 우리가 방문했죠. 왔던 길이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 없고 새롭게 5번, 6번만 큐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런 논리 구조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추가될 로드가 없는 경우 계속 이 큐에서 데이터들만 쭉쭉쭉 빠져나오고 거기를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1, 2, 3, 7, 4, 5, 6. 처음에 우리가 그렸던 것처럼 1, 2, 3, 여기 7이 있는데 7, 4, 5, 6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조금 또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데 좀 정정할게요. 우리가 이 시작 지점에서 분기가 두 개씩, 즉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자식이 두 개씩인 것을 우리가 이진나무 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진나무 트리로 만들었을 때는 이 너비우선 탐색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 제가 그렸던 것처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진나무 트리로 만들라라는 또 규약이 없다면 가질 수 있는 자식의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분기점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진나무 트리 좀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로 구현했던 거는 사실 그런 어, 제약 조건을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걸 이제 제외하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시작 지점이 1이죠. 근데 1은 갈 수 있는 곳이 2번, 3번, 7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는 분기점이 3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코드랑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순서대로 3번, 7번 이렇게 갈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에서 갈 수 있는데 또 다 보면은 4번이랑 7번인데 7번 이미 갔죠. 그래서 2번에서 갈 수 있는 데는 4번만 달고 그다음에 3번에서 갈 수 있는 5번, 6번 요렇게 이제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리에서 보면 검색 순서가 1, 2, 3, 7, 4, 5, 6이 맞죠. 이렇게 검색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현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큐에서 빠져나오는 순서를 보시면 1, 2, 3, 7, 4, 5 그리고 6번은 이제 빠져나온 거를 여기 쓰진 않았지만 6번도 빠져나오면 6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우리는 탐색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피우선 탐색과 너비우선 탐색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확인을 했고, 각 기술들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런 파이썬 코드도 한번 보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직접 한번 코드를 따라 보시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